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알비료 사용 후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알비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과 부작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알비료의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인 10월 20일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커피나무와 나비단풍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1년 이상 못해줘서 성장이 멈췄던 그런 애들이었어요. 여기다가 알비료를 조금씩 올려주고 이제 그 변화를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입니다. 이제 2달하고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모습인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알비료를 준 지 2달 정도가 지난 커피나무의 모습입니다. 얘가 알비료를 올려준 커피나무고요. 얘가 알비료를 주지 않은 커피나무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잎의 색감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옆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키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안 주고 키우다 보니까 그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키도 거의 그대로고, 이 옆에 알비료를 먹은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요 정도 됐었는데 벌써 한 2마디 이상이 자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벌써 손바닥만 하진 않지만 요 정도 되는 큰 잎을 올려주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엽이 지려고 자꾸 노랗게 변하는 애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 알비료 실험을 조금 더 오래 지속을 하려고 했었어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 알비료를 올려주지 않은 애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 이제 후기만 들려드리고 분갈이를 한번 해서 건강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커피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랐고요. 나비단풍도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비단풍 같은 경우에는 2개를 키웠어요. 이렇게 초록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비단풍과 이렇게 붉은 잎을 가지고 있는 나비단풍이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2달 전에는 둘이 이렇게 비슷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2달이 지난 후에 살펴보면 이렇게 알비료를 먹고 자란 이 나비단풍 같은 경우에는 잎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좀 빼곡해졌어요. 그런데 이 알비료를 주지 않은 나비단풍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엽이 많이 지고 이 가지 끝에만 이렇게 이파리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잎이 조그만해요. 이 알비료를 먹은 애들은 잎이 이렇게 건강하고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비단풍 같은 경우에는 커피나무와 다르게 하엽이 조금 잘 지는 그런 식물인데요. 이렇게 화분 아래를 보시면 알비료를 먹고 자라내는 하엽이 조금 덜 져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요 비료를 안 준 애는 이미 화분 위에도 하엽이 진 애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파리들이 정말 잘 떨어져요. 나비단풍 또한 커피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비료를 주지 않은 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이제 실험을 종료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알비료 같은 경우 비단 알비료뿐만 아니라 모든 비료가 식물이 아플 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건강하지만 분갈이를 해줄 시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요럴 때 비료를 얹어줘서 조금 더 영양분을 줘서 이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이지 아픈 식물들을 위한 이게 영양제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비료를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 용량도 한번 알아볼게요. 가정에서 주로 많이 쓰는 사이즈의 화분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9cm짜리 화분, 12cm짜리 화분, 이제 17에서 20cm짜리 화분, 그 다음에 24cm 화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알비료 같은 경우에는 뿌리만 건강하다면 양을 조금 많이 주어도 그렇게 큰 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 알비료를 주실 때 이 화분에 따라서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용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cm짜리 화분, 물론 조금 덩치가 작은 식물들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작은 화분을 사용하실 때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숟가락 같은 거 사용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손으로 꼬집어서 한 꼬집 정도 딱 손바닥에 올렸을 때 요 정도 되는 양을 주시면 됩니다. 12cm짜리 화분 같은 경우에는 베스킨라빈스에서 쓰는 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15cm에서 17cm 정도 되는 화분은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이렇게 2개 정도 주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cm 이상 되는 화분에는 큰 숟가락, 요런 숟가락 있잖아요. 그냥 밥 숟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퍼서 술술술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보다 훨씬 큰 지름이 이제 막 40cm 이상 되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요런 밥숟가락으로 하나 반에서 좀 2개까지 퍼서 올려주셔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용량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알비로를 2달 동안 사용한 후기와 용량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기 때문에 분갈이를 조금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좀 미루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조금 식물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 알비로 한 번씩 올려주셔서 내년 봄을 이제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